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지인 등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지급되는 십자인대 파열의 장애 보상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은요,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십자인대는요, 무릎이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인대입니다. 앞뒤로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고요, 양옆으로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게 측부인대죠. 그러면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을 때 왜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요, 수십 명의 슬관절 전문의들을 만났었고요, 예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변호사, 판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을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결국 이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람은요,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건술의 경우 인공인대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대보다 기능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무릎 동요도는 일반인들 경우에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통상 장애 진단이라면요, 수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는데요, 6개월 시점이 솔직히 가장 장애가 안 나올 시점이에요. 왜냐면 무릎도 지금 다 안 구부러지고 강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동요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근육도 이완되고 통증도 사라졌을 때 본격적으로 이 동요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면 이 동요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동요는 겨울보다는 근육이 이완되는 여름이나 따뜻한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슬관절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십자인대 파열이 된 사람은 언젠가는 동요 5mm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파열을 했을 경우 나이가 들면 연골 손상 때문에 인공관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슬관절 명의인 이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장애가 안 나온다, 한시장애다 라고 우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시점에서 동요가 발생 안 했다면 1년, 2년,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장애를 측정했을 때 무조건 동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장애와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각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증권을 한번 펼쳐보세요. 만약 보험증권이 없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가입 금액이 얼마냐,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가입 금액을 알아보시고 그 가입 금액을 더하면은 합계 가입 금액이 나오죠. 그 합계 금액의 5% 또는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입 금액의 합계가 3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1,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장애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험, 이런 큰 금액 받으려고 가입한 거 아닙니까? 고작, 실비, 입원비 이런 거 받으려고 가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료 측정을 했는데 5mm 이상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가입 금액이 5%, 10mm 이상 나왔다 라고 하면 가입 금액이 10%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받아야 되는 보험금입니다. 지금 만약에 동료 검사를 했는데 5mm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6개월 뒤에 다시 하고 1년 뒤에 다시 하세요. 언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 제가 운동선수 빼고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동료 측정은요, 10명 의사한테 하면 10명 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의사의 객관적인 동료 기준의 판단 때문일 수도 있고 기계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스트레스 뷰라는 거는요, 무릎에 장치를 고정하고 무릎을 앞뒤로 장치로 밀어서 그대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다친 쪽하고 안 다친 쪽의 차이가 얼만큼 나냐 자로 재는 거고요. 이 방법도 어디를 재냐 기준에 따라서 의사들도 다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의사한테 동료 측정을 한다면요, 한 군데 이상은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애보험금을 말한 거고요, 만약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이 방식에 따르면 보통은 5mm 이상 동료일 경우 14.5%의 노동능력 상실률, 14.5%의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받았다면은 35세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의 장애에 대한 일실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6천, 7천 이상 되는 40대 이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억, 1억 5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 다쳐서 학교 안전공제회로 보상을 받는다면요, 5mm 이상일 경우 12급의 장애급여, 10mm 이상일 경우 10급의 장애급여가 계산돼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12급은 보통 1억 2천 정도, 10급은 2억 원 정도의 장애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동료 측정을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무릎 동료를 측정하는 기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거는 텔로스였죠. 이 텔로스가 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요, 그냥 진료실에서 의사가 기계를 다리에 고정시켜서 일정 압력을 가하면은 그 압력이 모니터로 전달이 되고 모니터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기계가 닐렉스라는 기계하고 GNRB라는 기계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고정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고요, 고정 방법에 따라서 강약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료 측정하는 데는 좀 불리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자문을 갈 때는 꼭 이 닐렉스나 GNRB로 측정을 하자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차라리 소송 가서 텔로스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T1000, KT2000이란 기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계를 고정시켜서 의사가 손으로 잡아당겨서 기계 내에서 결과가 바로 출력이 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생산되지도 않고 구식이라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세게 잡아당기냐 약하게 잡아당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한 텔로스라는 기계로 측정해서 엑스레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릎 재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